안녕하세요. 차기호수와 모나크 기초물 시간입니다. 오늘은 챕터 15 할 예정인데 전기 회로 일렉트릭 서킷을 가지고 왔습니다. 15장은 서킷 엘리먼트, 서킷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공부하는데 역시 두 번에 나눠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가장 기초부터 하겠습니다. 회로에서. 회로가 성립하려면 회로에 배터리를 붙여야 됩니다. 우리말로 하면 전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배터리는 어떤 것이냐, 회로에는 이렇게 길이가 다른 두 개의 짝대기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에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있는데, 좀 긴 것이 플러스 극을 의미하고 짧은 것이 마이너스 극을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 배터리의 역할은 뭐냐면 이 두 극 사이에 전이차를 주는 장치입니다. 우리 앞에서 전기할 때 전기장이 있으면 전기장 가는 쪽으로 전위가 점점 낮아지죠. 자, 이 전이차는 전기력에 의해서 생긴 전이차입니다. 그런데 배터리는 어떠냐? 전기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회로에 전이차를 주는 장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극의 전위가 마이너스 극의 전위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A쪽 그 회로에서 A쪽 점의 전위가 그 점의 전위를 VA라고 하고, B쪽의 전위를 B의 전위를 VB라고 하면 VA가 VB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전위차는 VA에서 VB를 뺀 것을 전위차라고 하죠. 두 점 사이의 전위차입니다. 이것을 VAB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첨자 아래 첨자 AB 이렇게 쓰면 이게 VA에서 VB를 뺀 것이다. 다시 말하면 VB에 대한 VA의 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무엇이 성립하냐면 저 전이차는 뭐가 줬어요? 배터리가 줬죠. 그래서 배터리의 기전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E가 VAB다. 기전력만큼 전이차를 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전력을 E로 표시했는데, 여기에는 E는 꼬부랑 글씨가 좀 이상하게 보이지만 이건 어떤 글씨냐면 영어 알파벳 E의 필기체입니다. 요거 입실론이 아닙니다. 입실론은 훨씬 작게 써야지 되겠어요. 그리고 이거를 기전력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이게 Electromotive Force 또는 간단히 EMF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는데, 여기에 포스가 들어가니까 힘 같은 그런 인상이 들죠. 그렇지만 이것은 힘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전기현상 맨 처음에 18세기, 19세기의 전기현상을 맨 처음에 할 때 전기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였어요. 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당시에 이제 뉴턴 역학이 되면서 역학현상이 자연의 기본 원리다라고 하는 걸 알았는데, 뭔가 전기현상이 이제 벌어지는데 역학현상의 원리들이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배터리의 기전력이 마치 역학현상으로 비유하면 힘처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기전력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니까 전자기에서 전기에서 일렉트로모티브 포스는 힘의 차원이 아니다, 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이건 전위차입니다. 그래서 전위의 단위를 갖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렇게 회로에 전위차를 주는 장치, 배터리를 연결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전하가 이동합니다. 이렇게 이동하는 전하를 뭐라고 부르냐면 전류라고 하는데, 이 회로는 무엇으로 만드냐면 도선으로 만드는데, 도선을 만든 물체를 뭐라고 그러냐면 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물체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도체와 비도체. 비도체는 절연체라고도 또는 부도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체는 전하들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물체, 그다음에 부도체 또는 절연체는 전하들이 움직일 수 없는 물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도선은 뭐냐면 회로를 만든 도선은 도체를 가늘게 줄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로를 만들면 거기다가 전위차를 주는 배터리를 연결하면 전류가 흐르는데, 도선의 양끝을 배터리로 연결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폐회로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전하는
어떻게 이동하느냐. 이때 양전하가 이동하는 방향입니다. 양전하는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하가 이동하는 거는 배터리 속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 바깥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동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배터리의 왼쪽이 플러스 극이고 오른쪽이 마이너스 극이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때 전하가 이동하는데 도선의 각 부분에서는 전하가 이동하는 비율이 다 똑같습니다. 어디에서나. 그래서 어떤 한 단면에서 시간이 t 동안에 그 단면을 전하량 q가 지나갔다고 하면, 양전하량 q가 지나갔다고 하면, 오른쪽으로 양전하량 q가 지나가면 그건 왼쪽으로 음전하량이 지나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에서 볼 때는 양전하가 움직이는지 음전하가 움직이는지 그 현상만 가지고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전류의 방향을 양전하가 움직인다라고 이제 정한 것입니다. 이제 사실대로 얘기할 것 같으면 진짜 도선 안에서는 무엇이 움직이냐면 전자들이 움직여서 음전하가 이동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자기학이 다 완성되던 19세기 말까지도 도선 안에 어떤 전하가 움직이는지 무엇이 움직이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양전하가 움직이는 방향을 전류의 방향으로 정한 것입니다. 시간 t 동안에 q만큼 지나갔다면 전류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q 나누기 t.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단위 시간 동안 지나간 전하량이 전류로 정의가 되고, 그래서 그 단위로 얘기하면 1초 동안에 1쿨롱이 지나간 전류를 1암페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전류가 흐를 때 전류가 흐르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 법칙이 뭐냐면, 그 법칙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도선에 전류가 지나가면 이때 그 전류가 도선에 골고루 퍼져 지나간다고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냐면 전류 밀도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단면을 전하가 지나간다 그랬죠. 이렇게 단면을 전류 I가 흐르면 그 전류 I를 단면의 넓이로 나눕니다. 이건 말로 하면 뭐가 되겠어요? 단위 넓이를 지나가는 전류.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전류 밀도라고 합니다. 밀도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이걸 전류 밀도라고 하면 오음의 법칙이 성립하는데, 오음의 법칙은 어떻습니까? 아까 전류가 흐르려면 어떤 날 했습니까? 전이 차를 가해줘야 된다 그랬죠. 도선에 전이 차를 가해주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나 마찬가지냐면 그 도선 안에 전기장이 생겼다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그때 흐르는 전류는 바로 이 전기장에 비례합니다. 그 비례 상수를 여기서 시그마라고 썼어요. 이게 바로 오음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도체에서 전류가 흐를 때는 거기에 전기장이 생기면 전류가 흐르는데, 이때 전류가 흐르는 정도, 얼마나 많이 흐르느냐, 이걸 뭘로 얘기하냐면 전류 밀도로 얘기하는데, 단위 넓이당 지나가는 전류로 얘기하는데, 그 전류 밀도는 무엇에 비례해요? 그 안에 있는 전기장의 세기에 비례한다 라고 하는 것이 오음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오음의 법칙 하면 우리 흔히 익숙하게 아는 게 있죠. 무엇입니까? V는 IR이죠. 네, 이 책에서는 V는 IR 먼저 요걸 더 기본으로 하고 여기서부터 V는 IR이라고 하는 걸 보였는데, 그걸 보이기 위해서 우리 도선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겠어요. 도선이 여기에 있는데 그 도선의 단면은 A고 단면의 넓이가 A고 길이가 L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이 양쪽 끝, 이 도선 길이가 L인 양쪽 끝의 전위차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균일한 전기장의 거리가 L이면 전위차가 그 전기장에 L 곱한 것이죠. 그래서 VAB는 2L이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2에다가 오음의 법칙을 이렇게 집어넣을 것 같으면 뭐가 되냐면, 오음의 법칙에서부터 2는 시그마분의 J죠. 그래서 시그마분의 JL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 J가 또 뭐였습니까? J를 I로 바꿨으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오음의 법칙이 V는 IR이니까 I로 바꿔야 되겠죠? I가 바로 뭐냐면 A분의 I니까 J 대신에 A분의 I 이렇게 딱 썼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A 시그마분의 IL 이렇게 되는데, 요걸 바꿔서 어떻게 쓰냐면 시그마분의 1 A분의 LI 이렇게 쓰겠어요. 그리고 시그마분의 1을 뭐라고 또 다른 이름을 하나 붙이겠어요. 요 로라는 이름으로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됩니까? VAB는 로 A분의 LI 이렇게 되죠. 자, 요 I 앞에 붙은 요게 바로 뭐냐면 그게 이제 저항인데, 그래서 우리 저항 IR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 VAB는, 그래서 V는 IR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오메 법칙이 나왔죠. 그래서 이 오메 법칙은 J는 시그마 E하고 똑같은 법칙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정리를 할 것 같으면 시그마를 뭐라고 부르냐면 시그마는 뭐였어요? 오메 법칙에서 전류 밀도가 전기장에 대해 비례하는 그 비례 상수를 시그마라고 그랬죠. 이 시그마는 도체, 어떤 도체냐에 따라서 그 물질의 성질입니다. 그게 은이면 은의 시그마는 얼마, 또 온도가 몇 도짜리의 은의 시그마는 얼마, 또 구리의 시그마는 얼마, 금의 시그마는 얼마, 이렇게 도체의 전도도인데 이 전도도는 물질의 성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역수 시그마분의 1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 도체의 비저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도 이 비저항도 그러니까 물질의 성질이 되겠어요. 은의 비저항은 얼마, 전도도 알면 비저항 아는 거죠. 그런데 저항은 어떠냐? 저항은 물체의 성질입니다. 똑같은 구리라고 하더라도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항이 더 커집니다. 또 니크롬선이라고 하더라도 니크롬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항이 더 커지죠. 그리고 단면의 넓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저항이 작아집니다. 비저항은, 니크롬이면 비저항은 똑같지만, 그래서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어떤 비저항이 로인 그런 물체가 있으면 그것의 저항은 길이가 길어질수록 더 길어져. 길이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단면의 넓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작아져. 단면의 넓이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저항을 로 곱하기 A분의 L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 도체의 저항, 이건 어떻게 그 도체가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길이하고 단면의 넓이를 알면, 그러면 비저항으로부터 그 도체를 만든 물질의 비저항으로부터 저항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오메 법칙을 두 가지로 이렇게 J는 시그마 E, 이것은 전류 밀도와 전기장, 그리고 도체를 만든 물질의 성질인 비저항 가지고 표현한 것입니다. 또는 VAB는 IR, 이건 뭡니까? 도체가 있으면 그 도체의 저항과 그 도체 양단의 전이차 사이의 관계를, 저항과 전류, 그리고 도체 양단의 전이차 관계를 쓴 거, 이게 바로 오메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 이제 전기 회로를 직접 한번 그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전기 회로를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우리 이때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류회로 이렇게 그릴 때 직선 부분은 저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전기 회로를 이렇게 진짜로 만든다고 하면 그 뭘로 만드냐면 이제 구리도선으로 만들죠. 그 구리도선은 저항이 아주 작습니다. 약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이렇게 회로로 그려놓을 때는 요 모든 부분에 저항이 있다고 하면 아주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직선으로 표시한 부분은 저항이 0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구리도선의 저항도 고려하고 싶으면 나중에 여기다가 조그만 저항을 따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항처럼 톱니처럼 이렇게 표시한 거 있죠. 저항은 여기만 있고 직선으로 된 데는 저항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저항이 전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전위가 안 바뀝니다. 저항이 없는 데서는 전위가 안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B라는 점, C라는 점, D라는 점은 전부 다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전위가 VB, VC, VD가 다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슨 요소가 있으면 이렇게 저항을 붙인다든가 기전력을 붙인다든가 그러면 이제 전위가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요 왼쪽에 있는 A점, F점, E점도 이게 다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전위가 VE, VF, VA가 다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뭔가가 있으면 전위가 바뀌죠. 그 뭔가가 있는 데는 어떻게 바뀌느냐? VA하고 VB는 어떤 관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자, 지금 이 그림에서는 짝대기가 왼쪽은 작고 오른쪽은 크니까 오른쪽으로 전위가 높아졌죠. 그래서 VA에다가 기전력만큼 더하는 것이 바로 VB가 된다. 이걸 다시 바꿨으면 기전력은 VB-VA가 되죠. 그 VB-VA를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습니까? VBA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아랫부분도 또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랫부분도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이제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이 전류가 흐르면 전위가 더 낮아집니다. 그래서 VD에서는 IR1만큼, 이게 아까 오메 법칙 쓴 거죠.
IR1만큼 이렇게 전위가 낮아졌어요. 그게 V2인데 우리 여기서부터 뭘 알 수가 있습니까? VD하고 VA하고 같죠. 그리고 V2하고 VB하고 같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IR1은 VD인데 이게 바로 VBA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E는 IR1이다. 여기 있는 기전력은 이때 흐르는 전류가 I라고 하면 IR1이 만족된다. 그래서 이 회로 이렇게 간단하게 기전력과 저항 하나만 연결된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네, 기전력을 이 저항으로 나누면 된다. 또는 E는 IR1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회로에다가 우리가 이제 뭔가를 막 연결합니다. 이렇게 뭔가 연결할 때 우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결하는 방법이 직렬로 연결하는 방법과 병렬로 연결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직렬로 연결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일렬로 쭉 연결하는 거예요. 뭔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직렬로 연결하는 건 영어로 in series, connect in series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직렬로 연결한 저항, 그러면 resistance in series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야? 일렬로 이렇게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이걸 전부 다 이렇게 연결한 거. 이게 바로 직렬로 연결한다라고 하겠어요. 자, 그럼 병렬로 연결한 건 in parallel, connect in parallel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어떻게 하냐? 이건 나란히 놓습니다. 아까 직렬은 일렬로 놨다면 이건 나란히 이렇게 놓겠어요? 나란히 놓고 나서 양쪽 끝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병렬로 연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제 회로가 있을 때 회로의 각 요소마다 전압이 얼마인지, 전이차가 얼마인지, 또는 그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인지 이런 걸 측정하기 위해서 계기를 연결하는데, 이때 전류를 알아내는 계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전류계, 영어로는 암메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압을 측정하는 기계를 뭐라고 하냐면 전압계, 볼트미터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새는 그게, 옛날에는 그게 바늘로 왔다 갔다 했는데 요새는 이제 디지털로 돼가지고 멀티미터, 그래서 아무거나 이렇게 착착 조져가면 전압, 전류, 저항 한꺼번에 다 측정하죠. 근데 옛날에는 전류계와 전압계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류계는 어떻게 연결하느냐? 전류계는 회로에 직렬로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래서 그 지나가는 길에, 지금 전류가 얼마나 흐르는지 알기 위해서 그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전류계를 연결하는데, 그 길에 이렇게 전류계를 연결했다가 전류계를 연결해서 전류가 바뀌면 곤란하겠죠. 전류계도 연결하려면 그 안에 이제 저항도 들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회로의 전류를 최대한 그대로 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 전류계에 들어있는 저항은 최대한 작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류계에는 굉장히 작은 저항을 연결해서 원래 회로의 전류에 영향을 안 주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전압을 측정한다고 할 때는 이렇게 직렬로 연결해서는 전압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양쪽 두 점 사이의 전압을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두 점 사이의 전차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병렬로 연결하는데, 이렇게 병렬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전압계로 될 수 있는 대로 전류가 안 흘러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이 전압계는 될 수 있는 대로 큰 저항을 연결해서 이 전압계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는 아주 작게 그렇게 만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로에 배터리를 연결한 회로가 있습니다. 이 회로에다가 저항을 연결하겠어요. 저항을 하나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연결할 텐데, 이번엔 직렬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세 개를 직렬로 연결했어요. 그래서 R1, R2, R3 이렇게 세 개를 직렬로 연결했다면, 이때 중요한 문제가 바로 뭐냐면,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알아내려면 이 세 개를 하나의 저항으로 만들면 그 저항이 얼마인가 하는 걸 알아야지 전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저항을 뭐라고 부르냐면 합성저항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합성저항을 어떻게 구할까? 그러면 우리 아까 배운 오음의 법칙을 이용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합성저항을 R2라고 이렇게 쓰면, E는 equivalent, 이거 약자입니다. 이 세 개를 하나로 했을 때 등가 저항이 얼마냐라고 하는 게 되겠어요. 그러면 요 R1에 대해서 오음의 법칙 적용하고, R2에 대해서 오음의 법칙 적용하고, R3에 대해서 이제 오음의 법칙 적용하겠습니다. 근데 전류는 어떻습니까?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R1에 흐르는 전류도 I, R2에 흐르는 전류도 I, R3에 흐르는 전류도 I입니다. 전류는 절대로 흐르면서 길이 하나밖에 없으면 절대 안 없어집니다.
전류가 달라지려면 길이 둘로 갈라져야 되겠어요. 갈라지더라도 갈라져서 간 두 개로 나간 전류는 원래 전류와 같아야 됩니다. 전류가 절대로 안 변한다고 하는 건 무엇과 마찬가지냐면 전하 보존 법칙이나 마찬가지. 전하는 저절로 없어지거나 생기거나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R1에 대해서 오메가 법칙을 쓸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VAB는 IR1이죠. 전류는 똑같죠. 그 다음에 R2에 대해서 보면 R2는 양쪽 끝이 BC니까 VBC는 IR2죠. I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R3는 양쪽이 CD니까 VCD는 IR3 이렇게 되죠. 이 세 식을 다 더해 보겠어요. 이 세 식을 다 더하면 하나는 마이너스 B 플러스 B 마이너스 C 플러스 C, 이건 다 없어지고 뭐만 남습니까? VA 마이너스 VD, 즉 VAD만 남죠. VAD가 이게 전체 저항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식이 나왔는데 이 나머지 두 식에서부터 I를 없애면 뭐가 됩니까? IR1 더하기 IR2 더하기 IR3는 IR2 이렇게 됐죠. 자, 여기서 I를 다 없앨 것 같으면 R2는 R1 더하기 R2 더하기 R3인데 여기서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저항은 직렬로 연결하면 이렇게 그냥 다 더해주면 된다고 하는 되겠어요. 직렬로 연결한 저항들의 합성 저항은 이렇게 다 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항을 한번 병렬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세 개를 병렬로 연결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겠어요? 자, 이렇게 세 개 연결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합성 저항을 우리가 구하는데 이때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류 I가 R1, R2, R3에 나눠서 흘렀죠. 그래서 R1을 흐른 전류를 I1, R2에 흐른 전류를 I2, R3에 흐르는 전류를 I3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시 모이면 다시 I가 되겠죠. 그랬을 때는 무엇이 성립하냐면 여기에 VAB는 요 AB 양쪽 이건 뭐예요? 전류 I가 흐르는 것이고 그때 저항 합성 저항을 R이라고 하면 VAB는 IRE가 성립하겠죠. 그리고 하나하나에 대해서 할 것 같으면 VAB는 I1, R1, 또 다 VAB죠. VAB는 I2, R2, 또 VAB는 I3, R3 이게 성립하니까 여기서 I1, I2, I3로 구할 것 같으면 VAB 나누기 R1은 I1, 그리고 VAB 나누기 R2는 I2, 그 다음에 VAB 나누기 R3는 I3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 무엇을 구할 수가 있냐면 여기에 전류를 다 합한 것은 I와 같다는 걸 이용해서 이 세 개를 다 더하겠어요. 그러면 I 더하기 I2 더하기 I3가 됐는데 요건 바로 무엇과 같습니까? 이건 R2분의 AB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두 식에서부터 VAB를 두 식을 이렇게 수식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VAB 있는 걸 다 없애면 어떻게 돼요? 네. R2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병렬로 연결하면 합성 저항분의 역수가 첫 번째 저항의 역수 더하기 두 번째 저항의 역수 더하기 세 번째 저항의 역수처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잊지 말아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제 하나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 나오는 합성 저항들 이용해서 회로에 흐르는 전체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이때 기전력은 20V, 그 다음에 R1, R2, R3, R4는 R6까지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하려면 여기에 일부는 병렬, 일부는 직렬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먼저 여기에 일부 요 부분을 먼저 계산합니다. 요건데 요 부분만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건 병렬 연결이죠. 병렬 연결하려면 그때 합성 저항을 그냥 R이라고 부르면 R분의 1은 R3분의 1, R4분의 1, 그 다음에 R5분의 1을 더한 것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것을 여기다 이렇게 대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통분해서 구하면 1분의 1이니까 R이 바로 얼마나 얘기입니까? 1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개를 더한 것이 1옴이다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 개를 뭐라고 바꿔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네 개의 저항을 직렬로 연결한 셈이 되죠. 그래서 이 네 개의 저항은 아까 이제 세 개는 주었었고 이제 나머지 하나 R은 우리가 나중에 구한 거죠. 그래서 이 네 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 더하면 됐죠. 그랬더니 10옴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기전력은 20옴이고 저항은 10옴이니까 전류 구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이 기전력 나누기 저항. 그래서 20 나누기 10 하니까 이게 바로 얼마가 됐습니까? 2A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배터리의 정의가 뭔지, 자, 회로는 어떻게 그리는지,
회로에서 직선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저항을 직렬로 연결했을 때, 병렬로 연결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했습니다. 우리 다음번 한 번 더 해서, 다음번엔 축전기 연결하는 것까지 해서 우리 전기 회로 문제, 가장 간단한 전기 회로 문제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